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베를린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듯한 얘기도 나왔어요. 한번 살펴보겠고, 글로벌 증시 최근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요. 테슬라도 팔아야 될까요? 저번 주 연준에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충격파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경우는 0.6% 하락한 180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365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9%까지 올라가면서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와 강세하고 상대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유가의 경우는 80불 이하로 내려오면서 76.4불까지 상당히 하락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나 영국의 파운드와 대비해서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114 이상을 최근에 보여주면서 특히 영국의 파운드와의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1파운드의 가격은 1.038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요.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다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이 컸던 하루였고요. 그나마 아마존, 테슬라,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업체들은 선방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역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하락이 좀 있었고요. 반도체 영역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역시 54,000원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S&P 500 지수의 경우는 다시 한번 연저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도 3600포인트 정도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큰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현재도 3655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2022년의 S&P 500의 경우는 자, 연초 대비 23.3%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미 증시 역사상 역대 네 번째로 좋지 않은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았던 해는 1931년 대공황 시절이죠. 자, 그리고 1974년 오일 쇼크, 그리고 2002년 닷컴 버블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002년이 얼마나 심각한 해인지 지금 잘 알 수 있겠고요. 금융이 발달한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파운드와 역시 최근 20년 역사적으로 봤을 때 1파운드는 1.4달러에서 1.7달러까지 보여주면서 달러 대비 상당히 강한 통화였는데요. 최근에는 1.03, 1.08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달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치가 약해진 영국의 파운드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는 곧 영국의 경제 체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또한 유럽을 대표하는 통화인 유로화 역시 달러 대비해서 더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유로는 0.96달러라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유럽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이렇게 통화 가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달러의 강세,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약세는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연준이 강력한 영향력을 글로벌 금융 환경에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연준의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의 뒷배경에는 미국의 정치력과 군사력,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다만 어쨌든 연준이 최근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긴축할 의사는 없다라고 지속 말을 했지만 실제 하이 인플레이션을 보이자 너무나도 강력하고 빠르게 긴축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증시의 하락과 글로벌 환율 시장의 요동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어느 정도 실정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계 주요 6개 통화인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산출한 값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113까지 오르면서 2002년 5월 이후 20년 동안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저점 대비 무려 5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인 투자자가 꼭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수치가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31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화 가치로 환산된 테슬라 자산의 평가액은 상당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달러화의 이러한 상승은 테슬라의 평가액 상승과도 맞물리겠다. 그러니까 한국인 투자자로서는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에 집중했던 한국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지금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시했던 심리적 지지라인 11,000선을 이미 깬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1802포인트를 보여주면서 6월의 전저점이었던 1565포인트도 이제 테스트를 해볼 만한 그런 기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렇게 W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지속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은 최근 3개월간 종목별 움직임을 통해서 주도주를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주도주를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요,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주식이 좋은데, 그 중에 테슬라는 최근 3개월 동안 12%가 넘게 오르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글이 16%,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엔비디아가 26%라는 하락률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12%가 상승한 것을 보니까 역시 차기 주도주는 테슬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나스닥의 하락을 이용해서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3개월간 테슬라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급상승 중인 달러 가치를 생각하면 한국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투자 수익률은 글로벌 1등일 수도 있겠어요. 현재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무서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테슬라 투자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 주 9월 21일 때 연준은 0.75%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을 연속 3번을 하게 된 초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FOMC 회의는 11월 2일에 있는데요. 이때도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 확률이 아직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 안에 4% 이상의 기준금리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4.5%에서 5%까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암담한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투자를 쉬는 것도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투자를 오랫동안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후딱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늘려가면서 큰 파도를 타가지고 큰 수익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과 같은 시점은 그러한 수익률을 올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계속해서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의 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 테슬라의 경우는 260불에서 한 300불 사이의 박스권을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흘러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린다면 그래도 230불대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뉴스를 몇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요. 자, 어제 새벽 3시 30분경에 기가베를린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기가베를린 공장 내부에 있었던 화재는 아니고요. 기가베를린 공장 옆에 있는 재활용 부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 화재를 이렇게 진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재가 나서 소실된 물건들은요, 재활용을 앞두고 있던 판지라든지 나무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큰 재산 피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번지지도 않았고요. 다만 이에 따라서 퍼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기가베를린 공장의 건설 때부터 지역단체의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죠. 아무래도 독일의 경우는 프리미엄 3사라고 할 수 있겠죠.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은 콧대 높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에 반대하는 세력도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를 통해서 뭐 생산 중단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포드는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준 것 같진 않고요. 테슬라 주가 약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역시나 자동차 판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테슬라의 최근 분기 마켓쉐어, 그러니까 테슬라의 승용차 시장 패신저 비어클이죠. 승용차 시장의 점유율을 보자면 2022년 2분기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가장 위에 이 파란색 막대는 미국의 점유율인데 뭐 한 3.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막대가 약간 낮아지는 모습이죠. 자, 유럽의 경우는 상당히 심합니다. 2022년 1분기에는 2%를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었는데 2분기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중국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과 유럽, 미국, 글로벌 승용차 시장의 3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점유율도 2% 초반대로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이는 잘 알고 계시죠? 2022년 2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중국의 코비드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기가 상하이가 한 4주 정도 문을 닫았었죠. 4주 정도 공장 가동을 못하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죠. 이는 역시 기가 상하이랑 관련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부침에 뭐 단초를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방금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테슬라는 정말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거,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럭셔리 자동차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과 2022년을 비교한 이 표를 보면 테슬라의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55%가 미국 판매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에서 뭐 BMW, 벤츠, 렉서스, 아우디 이러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판매량을 보면요, 대부분 모든 럭셔리 브랜드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자, 나머지 9개 브랜드의 평균을 내보면 올해가 전년 대비 20%나 빠졌습니다. 판매량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55%를 성장한 브랜드였고요. 미국의 경우는 프리먼트에서 거의 100% 공급을 하고 있죠. 물론 기가 텍사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테슬라의 경우는 역시 생산량만 받쳐주면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연봉 차트,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오르는 해가 있어요. 자, 2013년에도 이렇게 크게 올랐었고 2020년에도 뭐 거의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크게 오르는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의 경우도 2013년에 이렇게 크게 오른 다음에 한 6년 정도 쉬었고요. 자, 그리고 7년 차에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총 6년, 그러니까 이미 2년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정도 더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 되풀이 된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법이죠. 자, 그러면 4년 정도 더 횡보를 한다면 앞으로 4년 정도 더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라서 2027년 정도에 자, 이렇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2027년까지 앞으로 한 4년 안에, 5년 안에 자율주행이 충분히 완성될 수도 있고 테슬라 봇이 상용화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아무래도 공장 정도, 그리고 뭐 건설 현장 이런 데 보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막 5배에서 10배 정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027년 안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 이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끝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다사다난했던 9월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번 주에 이벤트는 역시 AI 데이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고 9월 30일 금요일 날에 있어요. 이미 이와 관련돼서 인비테이션을 테슬라에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비테이션 레터,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면요, 자, 9월 30일 팔로알토에서 AI 데이 파트 2가 있을 예정이고,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바로 AI죠.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테슬라 뭐 도조와 같은 테슬라의 최신 기술의 개발 현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내 테슬라 유튜버인 일렉트로캠님의 영상을 보면요, 얼마나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AI 기술이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봐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모델 S가 우회전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FSD 베타 10.69.2 버전이고요. 지금 갑자기 이 차가 이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멈췄어요. 이야, 자, 이는요.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자, 이 반대편에서 보시면은 여기 차가 오고 있죠. 이 차를 피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운전대를 만지려고 했는데 안 만지고 차가 알아서 지금 피하고 대기했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 기술, AI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 상황을 이번 9월 30일 AI 데이 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충분히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봇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애플이 출시한 다음에 10년 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졌죠. 10년 내에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 10년 동안 애플 주가는 100배가 넘는 상승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이미지는 테슬라 로봇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계 로봇 전문가이죠. 데니송 교수가 트위터상에 올린 이미지고요. 현재 지속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위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를 잘 활용해 가지고요.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 10년 동안 잘 모아가시고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정말 10배가 넘는 충분히 좋은 수익률로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